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중간에 추석이 있었군요. 네. 추석. 자, 이번 주 쪽집게 마지막 두 번째 파트인데, 지난주에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몇 번까지? 23번 할 차례입니까? 4번이요. 자, 결격사유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2달 내에 해고하지 않으면 관청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자, 요거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고용인이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이렇게. 자,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인 개공은 어떻게 되느냐? 절등치예요. 이거. 이렇게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종업원급이 이렇게 됐을 때는 영업정지. 이렇게. 임원사원급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절등치. 여기 좀 세죠? 그러니까 이걸 절등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문처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둘 다 2달은 참아줘야 돼. 2개월 내에 해고 안 하면, 개임을 안 하면 이거. 밑에도 2달 참아줍니다. 2개월 이내 개임을 안 하면, 그죠? 높은 사람이니까 개임이라고 불러요. 절등치. 이렇게. 2달 참아주는 거. 즉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요거 정리하시라. 그런 지문이고. 여기 나온 백선 문제 요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공부 안 했던 거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빼고는 95점을 맞을 수 있다. 한 문제, 두 문제는 또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그건 찍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자, 2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요것이 원인이 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해야 개업공인회사 등이 될 수 있다. 자, 요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거 그대로인데 A라는 개공이 있어요. 요렇게 돼서 이때쯤 돼서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300만 원 벌금으로써요. 중산벌이에요. 이게 선고가 요때 있는 거예요. 이 벌금이지만 요 중개사법 위반이고 액수가 이렇게 되면 결격자예요. 언제까지 결격자냐? 선고받은 때부터 3년간 결격자인 거예요. 중산벌. 이렇게 3년간 결격자. 선고받은 때부터 그런 거죠. 근데 개공이 결격자가 된 거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 개공이 결격자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원칙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등록 취소도 결격서에 또 들어가니까요. 원래는.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왜 등록이 잘렸냐 이렇게 보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개공한테는 사실 겉으로 보면 결격사유가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원인은 요거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만 자르고 안 붙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원인이 돼서 등록 취소됐을 때는 3년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벌금을 선고받은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되고 끝나는 거고 여기 지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등록 취소 처분이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격자다. 이렇게 됐으니까 거짓말이죠. 등록 취소한 때부터 3년 아니고 벌금을 선고받은 때부터 3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3번. 개업공인회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등록 취소됐을 때는 3년간 결격자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등록 취소가 됩니다만은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안 붙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결격 사유가 있고 또요. 뭐가 있습니까? 등록 취소가 돼도 3년이 안 붙는 거.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뭐죠? 아니,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3가지만큼은 등록 취소가 돼도 안 붙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사기 결혼. 사기 결혼. 저희 집사람이 1년에 한 몇 번씩 주장하는 거.
그럼 설거지 합니다,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그냥, 뭡니까, 이 귀에다가 핸드폰 해가지고 들으면서. 사망, 그 다음에 또 뭐요? 해산, 이렇게. 기자가 뭐예요? 요게 지금 나온 건데, 기준미달. 기준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었다. 요 기출문제. 결격사유는 방금 전에 여기 나온 거. 그죠? 사망 해산도 요 해산이 최근 시험에 나왔습니다. 해산되어가지고 등록 취소가 됐어. 법인이. 3년 안 못해요. 법인이 해산되는 바람에 법인의 등록이 잘렸다.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다. OX. 물어볼 줄 몰랐죠, 지금. 다시 이제 질문 드립니다. 법인이 해산되는 바람에, 해산은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맞는 거요.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다. 그러면 X. 이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3년 안 붙습니다. 자기 사무실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자다. 그랬잖아요. 이 가석방은 중간에 성 살고 있는데 좀 빨리 깜빵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게 가석방이에요. 중간에 빼주는 거. 가석방. 그럼 형기가 남아있어요. 요거. 자녀 형기를 집에서 집행을 받고 그러면 요 집행이 종료되는 결과가 돼요. 종료. 끝났죠? 그럼 거기서 이제 결격서에서 바로 벗어납니까? 3년 더. 여기 3년 더 붙죠? 이렇게. 그래서 가석방은 잔형기 지나고 3년 더니까 여기서는 3년만 지났으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뜻으로 썼으니까 틀렸죠?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한 거예요. 4개월. 예? 법인 개공이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똥이 누구한테 되냐면 임원, 사원까지 너도 같이 4개월 동안 결격자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는데? 법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영업정지 당해서 결격자가 되면 불똥이 여기로 튄다. 문제는 임원이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원은 이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에 임원이냐 아니면 그 전에 영업정지 받을 만한 짓을 했을 당시에 임원이냐 그거예요. 그죠? 사유 발생 당시 이렇게 얘기하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처분 당시에 임원이 그렇게 됩니까? 맨날 요것만 물어보거든요. 처분 당시가 아니고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죠? 여기는 물을 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맨날 요거 물어요. 위에 걸.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에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정답 4번. 24-1번 보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재등록 개업 공인회사가 폐업전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폐업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때는 등록 취소 당하면 중간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은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 사유 기간을 따질 때는 빼주게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만히 보면 폐업하기 전에 여기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다. 근데 1년간 폐업을 했다. 나중에 재등록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것을 들춰내서 재등록한 개공한테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원칙이다. 가능해요. 다만 이때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 기간은 3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뭘 빼주게 돼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줍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3년이 안 되죠 결코. 근데 1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업 전에 잘못한 그것 때문에 재등록 이후에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자다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빼줬네. 폐업 기간이 얼마예요? 안 나왔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얼마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뭐 하루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또 갑니다. 2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건 보니까 결격자가 무조건 안 되겠죠. 벌금인데 액수가 그죠. 300만 원 이상 안 되잖아, 일단. 중개사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벌금 나오면 앞에 두 가지를 확인해 하셔야 돼. 액수하고 어느 법 위반이냐. 그죠? 중3벌이 돼야 3년간 결격자입니다. 3번 지금 보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서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런 거지. 결격자가 되는 건 아니어서 얼마든지 보존 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죠. 4번 형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죠? 집행유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죠. 다시 한번 선고유예 받았다 그러면 이게 착할 선자입니다. 100%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거죠. 왜냐면 선고가 없는 거니까, 미뤄진 거니까.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 이 사람은 선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자가 되는데 얼마 동안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근데 이제 기소유예라고 또 있어요. 사실은.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분명히 보니까 뭐 가정의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검사가 좀 봐줘버려. 기소 안 하고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걸 기소유예라고 그래. 그럼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건 판사가 하는 겁니다. 두 개는. 판사의 권한이고 이건 검사의 권한이에요. 자, 기소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 무조건 아닙니다. 검사가 지금 기소를 갖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판사 앞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판사가 땅땅땅 선고해서 죄인이에요 해야 결격자가 될 수 있거든. 근데 판사 앞에 끌려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결격자 아닙니다. 그런데 포상금에서 나올 때는 포상금 언제 줘요? 그때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준다고 그랬죠?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 포상금에서는 기소유예만 떨어져도 줘. 땡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결격자입니까? 할 때는 얘만 결격자예요. 얘만. 이 세 개 중에서는. 기소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자, 5번. 피특정 우견인은 보존이 될 수 없다. 거짓말. 피특정 우견인은 결격자가 100% 아닙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좀 뒤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거 피특정 우견인. 이렇게. 응? 이게 이제 구별될 게 피한정 우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죠? 피성년 후견인.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결격자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작년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5번 지문에 나온 거. 결격자 무조건 아닙니다,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가시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 계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없다. O예요, X예요? O. 왜 그러냐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라는 말이 있으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법인일지라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죠.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무조건 1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관청은 개설 등록을 갖다가 취소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2개의 사무실을 설치한 걸 이사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2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절등체예요? 임등체예요? 임등치 이렇게 되는 거지. 틀렸죠? 3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3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일 앞에를 고쳐야 되겠죠. 딱딱 골라내야 됩니다. 4번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책임자는 어떻게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 뒤쪽을 그렇게 잘 낸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낼 게 없으니까.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한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어때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죠. 그죠? 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오전에 동영 모의고사 40문제 전범위 모의고사 보죠? 안 봐요? 보잖아요. 보기 전에 이제 중개사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든 대충 보든 뭐 어떻게 보든 뭐 어떻게 뭐 누워서 보든 어쨌든 간에 다 한번 보고 시험을 보셔야 돼. 그럼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요 백선 문제 여러분 들으셨으면 이 백선 문제를 갖다가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보시고 시험을 보시라. 아무리 못해도 한 번. 그러면 아마 40문제가 요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막 이렇게 있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점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음 주 문제를 지금 대방출 중이야. 자, 이게 보면서 제가 다음 주에 나올 지문인데 막 그게 막 제가 자, 그 다음에 25-1번 보시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이 1번이죠. 자, 25-1번. 다시 1번은 옳은 것은 1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다가 설치 신고한다. 어디에다가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 가서 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 이렇게 합니다. 자,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그렇죠. 시군구별로 초과할 수가 없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리네. 제외죠, 제외. 자, 3번.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 서류가 뭐예요? 실사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실체 이렇게 되니까. 실무교 수료증 사본 누구 것만? 책임자 것만.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뭐요? 보증 서류죠? 자격증 사본 없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3번이 옳은 겁니다. 4번, 설치 신고를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누구 것만 내면 돼요? 책임자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용하고 있다가 한 명이 영업정지 받았어. 그러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멀쩡하다고 그랬죠?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었을 때 나중에 한 사람이 영업정지 당해도 괜찮아요. 그 얘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26번 가십니다. 어제 그 어떤 남자분이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7, 8월 달에 했던 거 320문제 그걸 막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계속 그것만 본다는 거야. 320문제니까 많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제가 출제한 문제 같은 거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면 90점 맞는데 90점 못해요 85점 이렇게 맞는다고. 외부 모의고사를 또 가끔씩 봐본대. 그래서 봐도 아무리 못 맞으면 75점에서 80점 정도로 맞는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자료를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냐 그렇게 질문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도 팔자다. 합격이요. 그래 이제 불안하잖아 수험생은. 그런데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보세요. 그거 보시던 거니까 그 보시면 그거 반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눈에 다 익은 거야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질문하는 거 있죠. 와가지고 뭐 하나 질문하시더라고. 제가 그 청년 남자분한테 그 질문을 3번째 받았어요. 왜 그래요? 볼 때마다 거기서 자기가 틀렸는데 또 와서 질문해요. 이거 왜 틀렸죠? 와서 질문하는 거. 저는
그 친구가 계속 3번 똑같은 내용 질문했어. 자기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사고가 잘못 꽂혀 있으면 교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을 갖다 계속 봐서 왜 틀렸다는 걸 자꾸 교정을 해 주셔야 돼.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자,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26번이죠.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을 제출한다.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게 뭐라고요? 신사증. 그죠? 그래서 신고서, 그 다음에 뭐요?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또 뭐요? 등록증, 이렇게 신사증, 사무소 확보 서류, 등록증. 여기서 건축물 대장 그러면 틀려요. 사실 요 두 번째 요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 게 원래 길어요. 근데 그걸 건축물 대장을 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사무소 확보 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라 이겁니다.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고, 건축물 대장은요 관청이 자기가 열람해서 확인해 버려요. 건축물 대장 자체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이전 신고할 때 내는 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걸 내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 내는 거예요. 1번 틀렸어요. 건축물 대장이 틀렸다고요. 2번.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제 출제할 때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다 그랬을 때도 이전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전 신고 들어갔을 때 등록증을 재발급해주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화이트로 지우는 걸 뭐라고 불러요?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부르고, 새로 발급해주는 것을 등록증 재교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신고했을 때 그때는 요것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등록관청을 달리해버리면 요거 인정이 안 되고 요것만. 그죠? 그거 이해하시라 말이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이 반응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영업정지를 때립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때리는 거죠. 그거 틀렸네요. 그래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입니다. 4번. 이전 신고를 한 개공은 10일 내에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그렇죠. 간판 철거하는 경우가 처리, 패치 있었죠. 어떻게 뛰느냐? 지체 없이 철거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10일 이내 아니고. 5번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등록관청 바뀌겠네요. 그럼 종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다가 종전의 등록관청이 새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가 있죠. 송부 서류가 뭐예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이렇게 돼요.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중자는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진행 중인 거. 요 1년은 뭐예요? 최근 1년간 받은 거. 이렇게. 여기서 요 4가지가 송부 서류 들어가는데 끝에 2개, 요 밑에 2개 있잖아요. 요것은 행정처분에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행정처분. 밑에 2개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지금 송부 서류에는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송부 서류에 등록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틀렸다. 주인공입니다. 얘가. 정답이 2번이고요. 26-1번. 분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정구수 구청장한테 한다. 그렇습니까?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정구수 구청장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한 등록관청. 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사증 들고 가야 됩니다. 신사증. 이렇게 신사증 들고 가는데, 자, 요거 신이 뭐요? 신고서. 이전 신고서요.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암기할 때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요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와도 괜찮고. 사무소 확보 서류, 건축물 대장에 어쩌고저쩌고 그거죠? 근데 요 증이 뭐예요? 분사무소 이전은
신고필증 고쳐달라고 내는 겁니다. 등록증 아니고요. 최근 시험에 나왔는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뭐 한번 나와놓기가 어렵죠. 한번 나와놓으면 계속 나옵니다. 자, 3번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협회 통보사항 지난주에 암기했었어요. 협회 통보한다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은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할 때 요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전 신고잖아. 이전 신고? 이건 뭐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 신고든 분사무소 이전 신고든 이전 신고 받은 데에서는 그게 등록관청이겠죠. 어디다 통보해요? 협회에다 통보한다. 그래서 그 중에 요거죠. 요거. 이때 통보는 언제까지 합니까? 지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게.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4번 분사무소 이전한 후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이전 신고 안 한 죄는 뭐예요? 과태료지, 과태료. 이전 신고 안 한 죄가 뭐예요? 그 처벌이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업무정지가 더 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틀렸죠?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통보죠.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통보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정답 3번. 자, 27번 갑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7번에 1번이 어려워요.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회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그랬죠. 지금 이름을 적어야 될 건 어디죠? 이름을 적으시오라고 법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 그걸 간판 실명제라고 해요. 실명, 이름이요. 요 실명 이름을 어디에 기재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간판에요. 그러니까 간판에 이름 적으시오 이거잖아요. 그쵸? 간판에 이름. 근데 이제 거기 보면 1번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사무소 명칭에 사장님 이름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 1번이 맞다면 모든 부동산 사무실이 공인중개사 김아무개 사무소, 공인중개사 이아무개 사무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무소 명칭 상호에 꼭 이름이 들어갈 건 아니죠. 어디만 들어가면 돼? 간판. 그래서 간판 실명제, 간판 실명제 이렇게. 상호 실명제가 아니에요. 간판 실명제라고. 네, 그거 주의하시고. 이게 이제 시중 문제집에도 여기저기 좀 있어요. 근데 되게 1번이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번부터 5번을 다 맞는 얘기를 하고 1번을 딱 넣으면 난이도가 상이에요. 잘 못 골라요. 이게 1번 되게 어려운 거예요. 2번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 그러면 여기요. 간판인데 자, 이게 분사무소 간판일 때는 누구 이름? 책임자. 법인 간판일 때는 대표자. 그러니까 요게 법인일 때는 대표자 이름 적어요. 이렇게 하고. 자,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 이름요? 책임자. 그죠?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잘 나와. 근데 이거 낼 때도 딱 내는 방법이 틀리게 낸다면, 맞게 낼 때는 문제가 없고 틀리게 낸다면 분사무소인데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늘상 그렇게 출제해요.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 누구 이름 적어야 된다? 책임자. 대표자 아니고 맨날 그렇게 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했을 때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아요?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으니까 1학년 일반이죠. 근데 그게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간판 단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개공도 아닌데. 그러면 이때는 그 사람은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아요. 동시에 그 간판은 개공 아닌 사람이 달아놓은 간판이니까 그것도 명칭을 그렇게 달아놓은 간판이니까 이건 잘못된 간판이죠. 이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아요? 잘못된 간판 이렇게 나오면 철거명령 이게 나오면 잘못된 간판 이렇게 되면 철거명령 그죠? 근데 철거명령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집행. 요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뉴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중개업소 상호 같은 거 다 정해 놓으셨죠, 이제? 밤마다 고민해 보세요. 상호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는 손님 중에 뭐 전화를 걸어서 오는 손님, 전화 뭐 이렇게 알아내서 오는 뭐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오는 손님도 있지만 저 일부는 어떤 손님이냐면 길 가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상호 같은 거 되게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나 뭐 크기 이런 것도 보지만은 상호가 좀 마음에 드는 상호, 좀 신선한 상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막 그게 행운, 뭐 또 뭐야, 행복, 뭐 맨날 뭐 삼성 맨날 흔한 거 있잖아. 너무 흔하잖아 그런 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신선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스르르 잠이 들 거예요. 자, 요거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 이렇게. 정답은 맞는 건 3번이었습니다. 자, 밑에 다시 1번 보십니다.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게시해라. 어때요? 사무실에 걸게 되어 있는 게 뭐죠? 우리 이렇게 암기했었죠. 개등 보고 자요. 그죠? 제가 신혼초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개등 보고요. 왜 등 돌리고 자냐고요? 지금은 이제 각자 방에서 잡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보증서류, 그 다음에 요것은 자격증, 이것도 원본, 뿔 달려 있어요. 개공의 자격증, 또요, 누구 자격증? 소공의 자격증, 뿔 달려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요? 요율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무교 수료증 원본은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안 들어가죠? 이게 없다고, 이게. 걸어둘 서류에. 원본이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거에 없어요. 아예 없어.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5개의 광고물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모든 5개의 광고물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이 간판이 5개의 광고물이에요. 자, 요것이 4가지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옥상 간판, 그죠? 돌출 간판. 이렇게 4가지. 모든 간판 아니고. 자, 2번처럼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연락처를 명시한다. 이거 구별하실게요. 간판 실면은 간판에는 이름 적죠? 근데 표시광고할 때 그 광고 전단지에는, 광고지에는 들어갈 게 4개나 있어요. 표시광고는 성명, 이소연. 이렇게. 그래서 성명, 이건 진짜 성명이에요. 명은 명칭, 이렇게. 요 소는 뭐예요? 소재지, 이렇게 되고요. 연은 뭐예요? 연락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나 돼요, 4개나. 근데 요 간판은 뭐만 들어가면 돼요? 요 중에서. 제일 앞에 거. 성명이요. 요 간판 그러면 뭐만 들어가면 돼요? 성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4개나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5개 광고물에 뭐 돌출 간판, 가로형 간판에다가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전화번호. 간판에다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까? 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연락처 같은 거 간판에 막 이렇게 적어 놓긴 하죠. 근데 법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간판에 반드시 적으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름, 성명. 근데 여기 광고지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4개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등록번호 때문에 틀렸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처리패치. 그죠?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간판 철거죠? 언제나 이제 대비할 게 뭐냐면 예상 문제가 업무 정지를 당했어요. 개공이. 그러면 간판 철거합니까? 아니요. 철거 사유가 아니다.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철거 안 합니다. 영업정지 갖고는. 5번.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아닌 자가 썼죠? 아닌 자가?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고 1학년 1반. 틀렸죠? 정답 4번입니다. 자, 28번 가십니다. 자,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 28번까지 보고 쉴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서 해야 되는 업무는 뭐냐면 공매 대리가 아니고 뭐예요? 경매 대리입니다. 앞에를 경매로 바꿔주셔야 돼. 대리. 그러니까 경매 대리 할 적에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 에? 등록을 어디 한다고요? 법원에. 이걸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해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틀리게 낼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경매 대리 여기를 틀리게, 요걸 뭐 공매 대리 이렇게 틀리게 내든지. 두 번째, 경매 대리 하려고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등록해. 그러면 맞아요? 틀려죠? 틀리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떨리는지를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중개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 이런 뭐예요? 개인들은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하지마! 그런 게 아니란 겸업이 가능하다.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할 수 없다고 했죠? 네, 그 X입니다. 자, 3번.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조를 보면 총 7가지 업무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 7번째 업무가 뭐냐면 경공매 컨설팅이에요. 1번부터 이제 6번까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6번까지 그러면 크게 이제 구별되는 게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경공매 컨설팅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고 위에 나와 있는 6가지 업무는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인 개공의 업무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못해요? 부칙개공 못한다. 근데 위에 6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모든 개공이에요. 원래는 이제 법인의 업무지만 원래 법인 업무로 써져 있는 거죠. 근데 해석상 공인개공과 그 다음에 부칙개공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 전부 다 뭐예요? 모든 개공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14조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개공이 하는 업무 위에 6개. 제일 끝에 빨간 거. 부칙개공이 못하는 거. 요 사람만 빠지죠? 경공매 컨설팅.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개공이 3번이 정답. 4번. 법인이 하는 개공도 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이 아닌 개공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쓴다고.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개공과 부칙개공까지 얘기하지. 그러면 공인개공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공인개공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부칙개공은 어떠죠? 노란 것까지만 하는 거야. 이거 못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을 기출문제에서 되게 많이 써요. 뭐 두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제한된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이 부동산 컨설팅은 상대방 고객이 제한이 없어요. 부동산 컨설팅은 손님이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좋은데 법인 업무에서. 경영 컨설팅은 어떠죠? 중개업소 사장님. 제한되죠? 네,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그 2개를 혼동하게끔 출제하죠. 출제하는 사람은 딱 낼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동산 컨설팅은 제한이 없고 경영 컨설팅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고. 아시겠죠? 자, 28-1번입니다.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볼게요. 기억번은 들어갑니까? 법인 업무에 기억번 들어가요?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은 14조. 법인 업무에 안 들어가죠? 경영 정보 제공이 들어가고 부동산 정보 제공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들어갑니까? 관리, 대행, 임대 관리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가? 공업용.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대행자 나오면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상주 대행이니까 그래요. 디귿번은요? 상주 대행. 토지 아니죠? 리을번은요? 상주 대행. 주택. 그죠? 됩니다. 리을번은 규모나 면적을 따지지 않아요. 미음번은요?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공. 그러니까 미음번 X. 그다음 비읍번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 이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이 부동산 컨설팅. 그 부동산 컨설팅은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다 법인 업무가 된다 이 뜻이니까 요건 돼요. 마지막 요거요. 작년 문제 나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주거 이전의 부세는 용역의 뭐요? 제공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공업. 지금 X요. 용역의 뭐요? 알선업. 그죠? 그러니까 도배나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조금 이제 좀 발전된 그런 지문 형태로 낸 것이 마지막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리을번하고 비읍번이니까 두 개죠? 자, 쉬겠습니다.